안녕하세요. 저희는 17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자원봉사단 저스티스 서포터즈 글러입니다. 찾아가는 글러업 시리즈 제 첫 번째 주제는 마약 예방입니다. 마약 예방에 관해 직접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국가족보건협회 및 코야드 코리아의 김지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 건데 한국가족보건협회와 코야드 코리아의 대표로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가족보건협회와 코야드 코리아 대표로 현재 재직 중에 있고요. 원래 전공은 약학이지만 이후 중독 상담학 과정을 통해 많은 중독 관련 예방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마약 예방에 관련한 다양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대표님께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900명 이상의 마약 예방 강사를 양성해 오셨습니다. 또한 지난해 한국에 설치된 미국 청소년 마약 예방 단체 코야드의 한국 지부장으로 임명되실 정도로 마약 전문 예방 전문가이신데요. 그럼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한국의 마약 실태는 어떤가요?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가 마약이 이제 확산이 진행되는 양상은 좀 다르기는 해요.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는 10,000명 중에 2명, 즉 인구 10,000명당 마약을 하는 인구가 2명 아래쪽인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약의 위험 국가가 되었고요. 오늘 하루도 한 70-80명은 신규로 청소년만 하더라도 마약을 접했을 겁니다. 청정국이었다 보니 마약에 이제 중독되신 분들을 치료하거나 재활을 위한 이 센터는 부족했습니다. 병원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이 마약이 무방비로 뚫리게 되니까 굉장히 심각한 치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심각한 건 우리 아이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학교에서 마약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지 않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문제가 심각해서도요. 열심히 방역하면 되거든요. 방역을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네, 이건 예방 차원이 아니라 이제 거의 방역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교육지원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그게 지금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거. 최근에는 마약을 굉장히 구하기가 쉬워진 것이잖아요. 상황적으로. 그리고 또한 뉴스에서 보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마약과 관련된 저희가 소식을 많이 평소에 이렇게 접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약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더 나아가서 마약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방금 말씀하신 교육도 있겠지만 조금 더 다른 것들이 방법도 있을까요? 일단 마약 문제 자체에 대한 각성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 대마초를 합법화시킨 나라들을 보면 그 이후에 하드 드러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네덜란드라든지 미국도 일부 주가 대마를 합법화시킨 사례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마약 문제 그러면 펜타닐, 필로폰 굉장히 심각한 걸 많이 떠올려요. 그러다 보면은 반동적으로 대마가 착해 보이거든요. 근데 대마초를 합법화시킨 나라들이 지금 하드 드러그가 컨트롤이 안 되는 나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여전히 대마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인지도 부족하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거의 방역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중독 예방, 마약 중독 예방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일회성으로 교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코야드 같은 경우에는 그걸 동아리화 시켜서 서로 방역 시스템이 학교에 되어 있도록 우리나라도 그런 좀 선진적인 걸 빨리 도입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웹툰이나 드라마 등에서 미디어에서 마약을 소재로 한 미디어 노출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혹여나 미디어를 통해 청소년들이 마약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있습니다. 베르테르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 마약을 했대. 또는 굉장한 음악가가 마약을 했대. 그래서 깜방에 갔대. 그래서 저건 아니지 하면서도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뉴스가 많아질수록
예방 교육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마약해서 깜빵 갔다 이게 마약 예방 교육이 아니고요. 이 마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끔찍한 부작용 또는 금단 증상 그런 후유증들을 확실하게 교육하면 상담학적으로 말할 때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생겨요. 이게 호기심으로 내가 해볼 게 아니구나 이거. 단 한 번으로도 저렇게 육체가 망가지고 죽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마약에 대한 내 감정이 호기심이 아니라 경계심으로 바뀔 때 인지가 바뀜으로써 감정이 바뀌어서 행동까지 바뀌게 되는 게 인지행동 치료예요. 그 예방 교육의 이제 핵심이죠. 근데 마약 예방 교육을 할 때 이런 포인트를 잘 잡아서 교육을 확실하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베르테르 효과를 많이 억제할 수 있죠. 우리가 사실 베르테르 효과의 반대말이 파파게노 효과입니다. 그런 뉴스를 접하지 않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돼요. 근데 무조건 언론을 덮어서 파파게노 효과를 노리면 괜찮은 거냐? 또 그건 아닙니다.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방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호기심을 자극하는 예방교육을 하면 오히려 망합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각한 마약의 부작용이나 후유증, 금단 증상 등을 얘기해 주면서 아이들이 마약에 대한 일제 감정이나 느낌, 인지가 마약 자체를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게 되면 손에 쥐어줘도 신고를 하지 않는 아이가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한 각성이나 인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걸 이제 손에 쥐게 됐을 때 또는 많은 베르테르 효과로 호기심이 증폭됐을 때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마약 중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약 예방 교육의 핵심 중에 하나는 예방교육 한답시고 베르테르 효과를 내면 안 되고요. 언론처럼 확실하게 약물 동력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약도 그렇게 정확하게 교육되어져야 되고 아이들은 그런 교육을 받았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궁금한 게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런 코야드 시스템을 적용해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 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과정, 진행 과정 이런 게 궁금해요. 쉽게 말하면 클럽, 그러니까 동아리 형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동아리라고 표현을 못하겠네요. 클럽 형태로 학교에 코야드 시스템이 먼저 구축이 됩니다. 이게 좀 핵심인데요. 우리가 이런 거죠. 만약에 어느 고등학교에 발레 동아리가 있다. 그러면 원튼 원치 않든 그 학교에 누가 발레를 잘하는지 압니다. 그렇죠? 그 아이가 발레 동아리든 아니든 간에 그게 하나의 엄청난 레이더가 되는 거죠. 마약 예방 동아리 시스템이 있는 이 학교는 마약을 하는 아이들에 대한 예방 효과도 일단 1차적으로 있지만 마약을 하는 아이가 발견되는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마약을 하면 부모가 알기에는 3년 내지 5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을 때 알게 되는 경우, 즉 아이가 이미 중독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이때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도 벗어나게 하기가 어렵죠. 근데 마약 예방 동아리가 이 코야드 시스템이 있고 캠페인을 하고 이런 학교들은 누가 마약하는지를 일단 일찍 알게 되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예방 효과도 있지만요. 그게 아이들 간에는 서로 사실 난다는 거죠. 사실 자기들끼리 나는 거예요. 누가 하는지를. 특히 동아리에 소속돼 있던 아이가 갑자기 안 보인다면 더 심하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마약 예방 교육을 하고 나오는 시스템이 아니고 머무는 시스템, 방역이 되는 거예요. 이 코야드 시스템이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너무 다른 거예요. 마약 자체는 인류에게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금도 지불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화되어져서 방역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게 이제 마약 중독 예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럼 그 동아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존의 단순 마약 예방 교육, 호기심을 자극하고 나오는 사례 중심의 교육보다는 마약 예방 교육을 방역적으로 동아리 차원에서 실시하고 마약 대신 같이 할 수 있는 거
음악, 악기 연주, 재능 개발,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제시해 주는 게 함께 있어야 교육이 완전해져요. 뭔가를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건데 해야 되는 것을 채워줄 때 스키너가 말했잖아요. 인간은 뭘 안 하는지를 배우는 존재가 아니라 뭘 하는지를 배우는 존재다. 그래서 완성해 주는 시스템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도입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별로 안 들어요. 동아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명이 마약 이제 중독이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네. 한 명이 온전하게 마약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완전 중독자가 완전히 벗어나게 하려면 단약 과정을 도와주는 테이퍼링을 도와주는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단 증상 같은 걸 이제 일부러 좀 이제 줄여주는 거죠. 심리 상담가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분들을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병원이나 재활센터가 필요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인력이 투입돼서 1년에 5천만 원을 한 사람한테 진짜 투자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벗어나게 하기가 어려워요. 이 크레이빙이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에 비해 예방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너무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저희가 마약 예방 교육한 이후에 피드백 받은 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보시다시피 마약을 한 번은 해보려고 했는데 진짜 한 번도 하면 안 되겠네? 이런 피드백이 실제로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가성비 값입니까? 1년에 5천만 원, 10년에 5억 이런 걸로 계산할 수가 없는 정말 한 인생에 대한 답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약 예방 교육을 바른 방법으로 정확하게 약물학적으로도 정확하게 법적으로도 정확하게 나아가 그래서 그거 말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데 제시할 수 있는 방역적인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지금 개발해야 되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개발 다 끝난 데서 규명된 데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걸 지금 더 늦기 전에 미국처럼 된 다음에 도입하기보다는 지금 빨리 도입을 하는 것이 골든타임. 근데 이제 항상 문제는 그런 것 같아. 심해지기 전에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마약 방역 교육을 왜 안 할까? 아니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한데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